지금 김가람을 욕하는 사람들은 김가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김가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욕하냐면 그냥 김가람이 이뻐서 욕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김가람을 욕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족같이 생겼는데 김가람이 이쁘고 잘 나가잖아.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김가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김가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런 거는 거울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하이브에서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김가람이라는 되게 이쁜 애가 있었는데 얘가 학폭 논란으로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김가람 친구가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받은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전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유은서라는 사람은 이 피해 호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은서가 김가람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은서가 여학생 1회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서 여학생 3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업로드한 사건이 있었다. 유은서는 본인이 직접 찍은 속옷만 입은 여학생 3회 사진을 여학생 1회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서 여학생 1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여학생 3 속옷만 입은 사진으로 변경한 다음에 마치 여학생 1이 직접 올린 것처럼 올렸다 그래요. 이 좀 설명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 채널을 싫어한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또 영탁을 옹호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열람이랑 영탁을 싫어한다고 칩시다. 이 둘을 음해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채널을 개설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열람이 TV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 열라는 TV 뭐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탁을 욕하는 영상을 막 찍는 거야. 마치 내가 영탁을 욕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 중1짜리입니다. 여학생 1이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올린 것 마냥 그 사람이 얘를 음해하는 것 마냥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범인을 찾을 거고 이 범인을 찾은 뒤에 기싸대기를 한번 날렸을 겁니다. 근데 기싸대기를 날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찾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중1이 지나고 이제 중2가 됐잖아요. 중2 때는 이미 유은서가 딴 데 지방에 전학을 갔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다시 또 친해졌대 근데. 사건 이후에 1학년 당시 대화 내용입니다. 둘은 유은서가 다시 옆 학교로 전학 온 후 다른 친구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며 가람이는 유은서에 축하해주면서 뭐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웠어요. 되게 큰 싸움을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친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싸운 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학폭 사건은 화해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학폭을 터뜨리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인스타에 올린 전체 글을 이제 보면요. 그냥 노는 애들끼리 싸운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서한테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둘이 싸운 거다. 같은 레벨에서 싸운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김가람한테 분노한 이유는 유은서라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이 이런 공식 입장을 냈었습니다. 유은서가 뭐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서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이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은서가 저 속옷만 입은 거 저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고요. 근데 한두 달 이후에 지방에 갔던 애가 다시 김가람 옆 학교로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옆 학교로 전학을 왔다면 적어도 이거는 뻥이 됩니다.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던 게 아니란 얘기가 되잖아요.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다면 어떻게 다시 그 지방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둘의 입장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왕따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왕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다 까놓고 보니까 왕따는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가람의 입장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썼는데 이 1, 2, 3, 4, 5번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아니 뭐 5번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고 뭐 놀던 학생이었잖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4번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면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적이 없으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브 7편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폭이라는 게 그냥 일반 폭행보다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이유는 학교폭력에서 왕따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모친 게 있는데 저는 이 네모친 부분이 비난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간에 걸 볼게요.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냥 폭력이 있으면 그 결과 뭐 얼마나 다쳤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속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에 있어서 폭행이라면 지속성이라는 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건 학교폭력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 기준 역시 왕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뭐 형법에 적용을 받았다고 칩시다. 김가람이 그러면 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 직접 때린 게 없습니다. 뭐 모욕죄 정도가 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 기준이 아니라 그냥 형법에 따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 된다고. 이게 학교폭력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되게 큰 사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폭력 기준에 따른다는 건 왕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처럼 뭐 세부 기준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다른 폭력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강자가 약자한테 그냥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약자에 대한 뭐 공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뉴스가 나왔어. 누가 이렇게 애를 갖다 가정 폭력을 했대. 뭐 반 죽여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막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애가 막 덩치 존나 크고 막 180 넘습니다. 몸무게가 100kg 돼. 맨날 아버지를 좁혔어. 그냥 애가 맛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자주 좁히는 애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맞다가 너무 열받아서 한 대 때렸는데 그게 반격이 돼가지고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가정폭력의 범주 내에 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가 애를 그렇게 팼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전체 내용을 알았잖아요. 우리 네티즌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알았습니다. 원래 나쁜 애가 그 애였던 거야. 아버지는 정말로 그냥 반격만 어떻게 한번 했는데 뭐 크게 다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 아버지를 되게 욕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보다. 지금 김가람과 유은석의 사건에서 모든 사건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안에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왕따가 아니었던 거야. 김가람과 유은석은 동등한 관계였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욕하는 이유, 학교폭력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왕따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따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적어도 전보다는 떨어지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김가람을 비난했던 이유는 유은서가 뭐 학교폭력 당해서 전학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까? 비난 가능성이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김가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욕을 해요. 야, 5호 처분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누굴 호구로 하냐? 변하지 않는 기질 역시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5호 처분 받은 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김가람이 유은서를 손찌검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손찌검은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 근데 나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자, 이 5호 처분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처분을 내렸던 학폭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해. 아니 그때 그냥 대충 하느라 그냥 바빠서 아니 가람이 걔가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더라고. 계속 억울하다고만 해가지고 그냥 좀 본보기로 5호를 때렸다.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견을 바꿀 겁니까? 5호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김가람을 욕한다고 했으니까 만약 이 5호 처분이 사실은 뭐 대충 내린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의견을 바꿀 거예요? 김가람을 욕하지 않을 겁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김가람을 욕하는 사람들은 김가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김가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욕하냐면 그냥 김가람이 이뻐서 욕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김가람을 욕할 겁니다. 그냥 김가람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이뻐서. 그게 싫은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족같이 생겼는데
김가람이 이쁘고 잘 나가잖아.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김가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김가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런 거는 거울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